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은 누구 편이냐면 바로 뉴진스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희진이 뉴진스 이콜 뉴진스 부모님 이콜 민희진, 그리고 그 밖에 방시혁, 뭐 하이브, 뭐 계저씨 구도를 짠 거죠. 민희진이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변호사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사람이 가장 돈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이광섭, 정성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세간의 핫한 아주 그 화제죠. 예. 민희진과 하이브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속속들이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오늘 다 밝혀드릴게요.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인데 정말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변호사님, 한번 좀 관련된 사실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BTS를 배출한 방시혁의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에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브 측에서 어도어의 경영진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내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했다, 아티스트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유출한 정보를 경영권 탈취 목적에 사용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부적절한 컨설팅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이브 측 주장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도어의 부대표가 예전에 하이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근무할 당시에 취득한 경영 정보, 계약 정보, 이것을 활용해서 경영권 탈취에 사용했다고 지금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어도어의 경영진들은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을 가지고 하이브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따라서 하이브가 자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것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 구매 조건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 측 주장에 따르면 아티스트 부모님들을 실제 만나서 회유하는 작업도 어도어 측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이브 측의 주장이었고, 하이브 측의 주장에 대해서 민희진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의 다른 레이블사였던 빌리프랩의 아일리시 뉴진스를 카피를 했는데 자신이 이걸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 부당하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민희진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이게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자신은 월급 사장이다, 월급 사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울분을 토로한 것밖에 없고 경영권 탈취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이런저런 상상을 자신들 지인들과 하고 사담을 나눴을 뿐인데 하이브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지분이 겨우 18%밖에 없는데 어떻게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를 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자신은 어도어를 위해서, 또 나아가 하이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방시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부당하게 내치려고 한다라는 것이 민희진 측의 뭐 주된 주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민희진 기자회견을 보고 한마디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민희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희진은 이 대중음악 제작자답게 어떻게 해야 내가 대중들의 마음과 이 감성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대중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민희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방시혁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똑똑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민희진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하면서 입고 나왔던 후줄근하게 이렇게 뭐 입고 나와서 막 모자 쓰고 나와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희진이 입고 나온 그 옷과 모자가 이번에 이제 뉴진스가 새로 발매하는 그 새 앨범의 그 자켓에 민지가 착장한 옷과 지금 모자를 입고 온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조차도 이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민희진이 입고 온 옷과 모자는 또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희진이 명품을 막 몸에 막 휘감고 나왔으면 사실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 아주 이렇게 그냥 뭐 동네 뭐 마실 가듯이 편한 복장을 하고 나와서 약간 뭐 언니, 뭐 누나, 약간 여동생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입고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평범한 직장인, 뭐 이른바 뭐 우리 사회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좀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입고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그 기자회견 전까지 사실 민희진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싸늘했는데, 일단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저는 민희진이 어느 정도의 그 여론 반전에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앞으로
프로의 건배사는 결국엔 콩지가 이긴다로 한다. 예, 뭐 이런 댓글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와 열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미니진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이 겪는 어떤 이런 애환, 그다음에 뭐 윗사람이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어떤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한 어떤 그 횡포에 대한 이런 뭐 반발을 막 눈물과 또 여과되지 않은 막 욕설까지 이렇게 막 뒤섞어서 거의 뭐 힙합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예, 이렇게 막 속 시원하게 이렇게 감성에 호소한 게 대중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미니진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작년 인센티브만 20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제외한 돈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웬만한 재벌 대기업 계열사 대표도 받기 힘든 돈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니진은 대부분의 일반 그 평범한 직장인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니진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중들의 감성을 파고들어서 대중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미니진이 기자회견 도중에 뉴진스와 그 부모님을 언급하는 것도 좀 눈에 좀 띄었는데요. 심지어 뉴진스 부모님하고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를 했죠.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국민들은 방시혁 편도 아니고 미니진 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은 누구 편이냐면 바로 뉴진스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니진이 뉴진스 이콜 뉴진스 부모님 이콜 미니진. 그리고 그 밖에 방시혁, 뭐 하이브, 뭐 계저씨, 이렇게 이제 구도를 짠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프레임을 짰다고 보고 그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주된 쟁점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방론들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럼 아일리시 뭐 뉴진스를 베꼈다. 여러분, 아일리시 데뷔한 시점이 2024년 3월 25일이에요. 그리고 미니진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 아일리시 뉴진스를 베꼈다라는 문제를 그 제기한 시점은 2024년 4월 중순경인데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뭐 경영권 찬탈이니 뭐 독립이니 그 관련된 문건은 대부분 올 초에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선후 관계를 이렇게 마구막 뒤섞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욕설과 감성을 뒤섞어서 어느 정도 저는 쟁점 흐리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대중들의 감성을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 여론 반전에 성공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톡 내용 보면 되게 구체적이던데 그럼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미니진 씨가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이제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것은 좀 사실로 보이는데 경영권 분쟁 방어 전문가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분쟁의 기자회견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미니진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그 미니진의 뉴진스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이라든지 뭐 일에 대한 열정, 전문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이 저도 많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정말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니진이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변호사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돈 싫어한다는 사람이 가장 돈을 좋아하고요,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사람이 가장 돈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 100%입니다 여러분. 미니진 씨가 기자회견 말미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인센티브를 20억 원 받은 거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가 빵원을 받았다면, 영원을 받았다면 내가 20억 받은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걔가 10억 받았는데 내가 20억 받은 게 말이 돼? 고작 10억밖에, 걔랑 1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 기자회견 중에 반복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쟁의 진짜 목적은 돈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 하나 확실하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목적도 돈이고 미니진의 목적도 돈이에요. 물론 하이브와 미니진이 뉴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 뭐 이런 거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분쟁이 무슨 뉴진스를 두고 벌어지는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거 착각하지 말고 제발 여기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그 미니진의 그 기자회견 보면서 제가 사실 저한테 의미 있었던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장장 2시간에 걸친 기자회견 통틀어서 변호사인 저한테 딱 의미 있는 구절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세종의 변호사가 한 말이었는데요. 뭐 소위 말하는 이 경영권 찬탈, 이 독립에 관한 문건이 작성된 경우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했고 네. 그거를 올 초에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협상이 결렬이 돼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부대표가 미니진과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이 된 메모와 문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이른바 뭐 독립에 관한 문건들이 어떤 경위로 왜 작성이 됐냐? 바로 주주간 계약에 대한 재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직후에 그게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주주간 계약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관건이겠죠. 제가 경영권 분쟁 방어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주간 계약은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대한 거예요.
주주간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희진 씨가 금전적으로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분쟁을 일으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위한 협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건들을 작성하게 됐고 결국 이제 이 분쟁이 촉발이 된 거라는 거죠. 사실 아일릿이 뭐 뉴진스 밝혔다. 그거는 시점상 한참 그 뒤에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시간 손으를 마구 뒤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변호사님, 이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민희진이 주장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민희진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민희진은 1,0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